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수석 이동건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만점자 이승현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수능 역사상 최초로 과탐 2과목을 2개 선택해서 전과목 만점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지난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그 이후로 2과목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과목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생명과학 2에 대해 과연 어떤 학생들이 생명과학 2를 선택하는 데에 유리할지, 작년 수능 전과목 만점자의 생명과학 2 공부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직까지도 생명과학 2 기억 잘 나시나요? 아니요, 저 수능 친 지 1년이나 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대인대 제수종합반에서 시행된 3월 원래고사 시험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지금 여기서 푸는 건가요? 한번 풀어보시죠. 트라우마가 다시 도지려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이 페이지를. We'll go to the park, laugh away the blues. People will stare, asking how they lost their minds. 다 푼 것 같습니다. 검토요?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 찍은 거 2개 다 맞췄어요. 9번, 10번 6점 획득. 아하, 찍은 거 2개 다 맞췄어요. 9번, 10번. 책상이 하나 더 생겼네요. 출연자가 저희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건 몰랐던 건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생명과학 2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시대인재학원에서 생명과학 2를 가르치고 있는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P제곱, Q제곱 세워서 계산하고 있으시면은 이제 절대 못 풉니다. Q 종결, W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현 씨가 작년에 시대인재 죄수종합에서 이제 재수를 준비할 때 이승현 선생님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다고. 이승현 선생님. 승현 씨가 작년에 시대인재 재수종합에서 수능을 준비할 때 이서준 선생님 강의를 들으셨다고. 네, 그쵸. 제가 이서준 쌤한테 생투 배워가지고 이제 선생님 덕분에 다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땠어요? 오랜만에 해봤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어렴풋이 나가지고 저는 30점이 나왔네요. 제가 처음 풀었던 생투 시험지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30점 정도로 이제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공부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지나서 그런지 다 맞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제 제자는 다르네요. 30점 맞은 학생은 뭘 틀렸나요? 일단 3페이지 다 틀렸고요. 4페이지 코돈이랑 전사인자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3, 4페이지에서 2개 맞은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15번, 16번 문제 손을 댔는데 아깝게 틀렸거든요. 손을 댔는데 아깝게 틀렸거든요. 15, 16번은 30초씩이면 푸는데 이거 30초씩 걸리는 문제인데. 30초는 조금. 지금 수능
네, 좋아요. 여러분들 생투 안 한 학생들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한번 검색해가지고 딱 개념만 보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타임어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부터 봐요. 안 읽을 거죠, 어차피. 기억과 니은의 결정 유전자는 다른 데 있고요. 자, A는 자 우성이고 B와 B는 프라임이 안 줬어요. 자, 여기 볼게요. A 프라임. 기억이 바른데 개체수 분수인데 위쪽이 작죠? 그럼 얘 무조건 열성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A 프라임 절반하고 A 프라임 A 프라임 해야 빈도비니까 얘 빈도비 어때요? 네, 3대 4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분수는 몇이에요? 3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4니까 11분의 4죠. 그럼 이 친구는 이게 5분의 4니까 11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쪽이 지금 11로 맞춰져야 되니까 5 플러스 5 플러스 1 꼴이 돼야 되고요. 2번에서 A 프라임 빈도 5대 1 되겠죠, 그쵸? 자, 1번에서 A 프라임의 빈도 그러면 지금 3대 4니까요. 자, B의 빈도가 요거의 절반이래. 그럼 이 친구는 2대 5가 되겠죠. 자, 마지막 조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25분의 9. 얘 만들려면 어떤 꼴이어야 돼? 1대 4 아니면 2대 3 또는 이걸 뒤집은 꼴이 돼야겠죠. 근데 B 빈도가 지금 2분의 5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 1대 4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빈도 다 구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만 해주면 끝납니다. A는요. 자, 열성이죠. A 프라임이 열성줄 확률 2분의 1이에요. 자, 임의의 수컷과 교배를 했으니까 6분의 1이죠, 그쵸? 그 다음 BB 프라임. 이번에는 근데 우성이기 때문에 1 빼기로 구해야 돼요. 자, 1 빼기 곱하기 역시 자, 열성줄 확률 2분의 1이고요. 이 친구 빈도 1대 4라고 했으니까 자, 5분의 4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두 개 곱해주면 12분의 1 곱하기 자, 5분의 3 들어가기 때문에 얘 두 개 곱해주면 20분의 1이에요. 지금까지 시대인재 3월 원래고사도 풀어보고 서준 선생님의 풀이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생명과학 2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데 유리할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려 하는데요. 승현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나요? 저는 퍼즐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생투를 선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생명과학2의 꽃은 추론형 문항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문항들이 결국은 이제 생명과학의 탈을 쓴 퍼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퍼즐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생투를 선택한다면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준 선생님은 또 이에 동의하시나요? 생명과학 2 퍼즐 문제들은 보면요. 약간 가슴이 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둘만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당장 퍼즐을 잘 하냐 마냐보다는 이런 퍼즐 문제를 봤을 때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런 퍼즐을 정말 천재적으로 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이걸 도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최종 수업도 쭉 해봤는데 TA 질문에 양식이 좀 다른 문제들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 문제지 물어보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학생들이 정말 생투랑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생명과학2가 정말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한 방에 문제를 풀어서 맞을 자신이 있다라는 학생이 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검토요? 생명과학 2가 생각보다 뭐 작게 써가지고 필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정말 본인 글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악필인 친구들은 생명과학 2를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명과학 2를 해야 되나?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요.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전사인자라고 불리는 유형의 문항을 생명과학 지식이 없이 풀 수 있도록 약간 바꿔봤습니다. 네, 5분 정도 이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학생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네, 아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그쵸?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항입니다. 익숙할 건데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생겼냐면 규칙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들은 생명과학2의 규칙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사라던가 발현이라던가 이런 용어가 나와도 익숙하겠지만 네, 여기 나와 있는 생물학적 개념은 세포밖에 없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모두 세포는 알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1, 2, 3, 4라는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A, B, C, D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A, B, C, D 중에 일부가 들어있는 친구예요. 여기서 이제 A, B, C, D 중 일부를 가지는 세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W, X, Y, Z는 A, B, C, D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WXYZ가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옮겨 적어볼게요. W는 B를 가지고 C와 D 중 하나를 가진 세포에서 생성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W는 B and C or D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부터 이미 생물학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퍼즐입니다. 자, X는 A and 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A and B or D죠, 그렇죠? 그 다음 Z는 B or C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평가원은 정말 쉽게 냅니다, 여러분. 평가원에서는 아주 착하기 때문에 Z를 하나 까줬어요. 조건, 실험 결과 E는 B를 가지지 않는데요. 자, 그럼 E는 제가 not B라고 미리 한번 써두겠습니다. 가나다 Z의 생성 여부를 나타냈고요. 가다는 W에서 Y 중 하나다. 여러분들 생투 처음 한 학생도 있잖아요.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그쵸? 왜냐면 그냥 섞어놨겠지. 하지만 저희는 처음 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요 표를 만들 수 있는 1, 2, 3, 4를 저희가 하나씩 찾는 거예요. 맨 왼쪽 열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보면 됩니다. 자, 1번 세포는 Z가 생성이 안 되네요. 왜 Z는 지금 B or C잖아. B랑 C 중 하나만 있어도 생성이 되는데 Z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건 B, C가 다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가가 발현이 됐네요. 가는 W, X, Y 중에 하나일 텐데 얘네들은 전부 다 AND 조건이에요. 전부 다 AND 조건이란 말은 2개 이상 필요하다는 거지, 적어도. B랑 C가 없는데 A에서 D 중에 2개 이상 필요하니까 1번은 AD로 확정이 되겠네. 아주 쉽죠, 여러분? 그럼 AD를 넣어가지고 발현된 친구를 한번 보면 되잖아. AD 넣으면 뭐 발현돼요? WX 발현돼요? 아니요. 그쵸. Y만 발현이 돼. 그러니까 가가 Y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2번은 B가 없다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풀기 정말 쉬울 거예요. Z가 발현이 됐네요. Z는 B or C인데 B 없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2번은요, C를 가질 겁니다. 나랑 다 중에 한 개가 발현이 됐어요. 나는 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는 발현이 됐단 말이야. 그럼 나랑 다는 W랑 X 중 하나니까 둘 중 하나가 발현이 되어야겠지. 근데 우리 아까 B가 없다고 했잖아요. W는 B를 필수로 요구하죠. 그러면 저기서 혼자 발현된 친구는 당연히 X가 되겠죠. 다가 X, 나가 W에 해당합니다. 문제 다 풀었어요. 자, 지금 X가 발현이 됐으니까 A도 추가로 가지겠죠. 자, A랑 C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Y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A, D를 가지면 안 되겠지. A, D를 가지면 Y도 발현될 거잖아요. 그래서 1번 AD, 2번 AC로 결정이 됩니다. 3번은 Y랑 Z만 발현된 친구네요. 그러면은 일단 A 무조건 가져가야 됐고 다른 친구들이 발현이 안 되니까 C는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BD는 둘 다 가져갈 수 있나요? D만 가져. 그렇죠. BD를 둘 다 가져가면 W도 발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BD를 둘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하지만 Z가 발현되니까 B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B를 가져갑니다. 다 풀었어요, 거의. 4번만 보면 됩니다. X가 발현이 안 되니까 A, C를 둘 다 가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애들은 발현되니 A랑 B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랑 다르게 W도 발현이 되니까 D도 추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A, B, D가 돼요. 자, 1, 2, 3, 4가 A, D, A, C, A, B, A, B, D인 게 답 케이스고요. 가에서 다는 Y, W, X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푼 거고요. 이제 선지 판단만 하면 돼요. 이 선지도 거의 안 고쳤어요. 이건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하죠. 완전 똑같아요. 그렇죠. 완전 똑같아요. 선지도 똑같습니다. 다는 X이다. A는 O이다. 이거는 당연히 똑같아요, 그냥. 자, 단 X인가요? 네, 그렇네요. A는 동그라미인가요? AC를 넣었을 때 W가 발현되는지 요 칸을 물어봤어요. AC를 넣었을 때 W가 발현되나요? 아니요. 안 되겠네요. 안 돼요. 그렇죠? 자, 3과 4는 모두 D를 가진 세포이다. 아니죠, 그렇죠? 3번은 A, B만 가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요거는 정말 평가원 문항이기 때문에 재미있어 보인다. 재미있는 IQ 테스트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제 도전을 해보시면 아마도 잘 될 겁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2호 수능을 응시하신 승현님, 생명과학2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명과학2 시험지 구성은 이제 좀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개념형 문항 14문제와 흔히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그 추론형 문항이 6문항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개념형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만 알면은 누구나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어서 14문제를 7분 안에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풀었고,
개념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추론형 문항을 이제 20분 동안 풀게 되는 시험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론형 문항, 즉 이제 생각이 필요한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정한 유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맞춰 나가며 41점, 44점, 47점, 50점 이렇게 점수가 오르는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과목 만점을 받은 우리 승현님, 어떻게 생명과학 2를 공부를 하셨나요? 제가 생명과학 2가 원래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어서 한 2주 정도는 개념형 문항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추론형 문항에 돌입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일단 기출문제를 푸는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신경 쓰지 않고 푸는 데 집중을 했어요. 기출문제를 다 푼 이후에는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거를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추론형 문항은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의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출문제들을 다시 복기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엔제풀이를 했는데 엔제풀이를 할 때는 저는 꼭 스톱워치로 각 문제별로 시간을 재면서 풀었어요. 기존의 시간을 쟀을 때 비해서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문제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제가 체감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이널 시즌 때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내가 한 문제에 집착하느라 두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넘어가주는 연습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 운영을 하니까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현님이 시기별로 생명과학 2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준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투는 개념형과 추론형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개념형 공부는 여러분들 정말 금방 할 수 있거든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정말 각 잡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념을 먼저 다 잡고 1년 동안 추론형 문항들을 하나씩 돌파를 해 나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제 아까 학생이 14문제를 7분 안에 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분, 11분 넘어가게 되면은 다 풀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충분히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남길 수 있도록 비킬러를 잡은 뒤에 추론형 문항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생명과학 2의 시험지 구성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만점자와 선생님의 특별한 공부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빠질 수 없는 거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대인재 재수종합에서 공부를 하면서 플로우와 서바이벌 이 두 컨텐츠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플로우는 기출문제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는 시대인재가 자체 제작한 변형 문제로 기출에 나왔던 논리들을 한 번에 두 번씩 이렇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참 좋았었고,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차씩 제공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 때 양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었고, 수능치기 한 달 전에 제가 서바이벌에서 틀렸던 문항들을 전부 다 모아서 오답을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승현님은 어떤 컨텐츠가 가장 도움에 많이 됐나요? 저는 제가 공부하고 남아있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서바이벌 시험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서바이벌 시험지를 매주 2회차씩 풀면서 공부를 하니까 계속해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생명과학 2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꾸준히 푸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엔제도 얘기를 했는데 UAA에서 되게 다양한 엔제를 나오는데 이거는 프로모터라는 책으로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수준의 문제들이 모여있는 엔제인데 이런 엔제들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실력에 대한 향상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서준 선생님도 UAA 팀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UAA 팀원으로 이제 오래 있었고요. 교재 집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출제, 검토 등등을 이제 맡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올해 이제 UAA 팀에 들어가서 생명과학 2 컨텐츠를 만드는 팀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와, 그러면은 수능 만점자가 이제 생명과학 2를 문제를 제공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러시는 거네요. 그쵸. 앞으로 정말 UAA 팀의 행보가 기대가 참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책 중에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혹시 이런 책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거 중고장터에서 봤어요. 기출 해체 분석서라고 불리는 책이거든요. 이게 2022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던 책이고 지금은 절판돼 있어가지고 제가 힘들게 선배한테 구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진짜 이 책에는 생명과학 2 기출 문제를 다 하나하나 해설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고 어떤 논리 과정과 사고 과정을 생각해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지가 전부 다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서 킬러 문제 공부할 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사려고 했는데 한 권에 35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샀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근데 다행히도 올해 이제 생명과학2 기출 해체 분석서가 이제 2026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다고 해서 이제 올해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 책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 책을 이제 중고나라에 팔러 가야 되는 건가요? 재테크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기회본이 새로 나온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회본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천재적인 풀이를 많이 담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승현님과 서준 선생님과 함께 생명과학2의 선택 가이드와 공부법 그리고 컨텐츠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과학2는 올해도 아마 원과목보다는 조금 상황이 유리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 그래도 원과목보다 난이도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면 수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생명과학2를 공부할 때도 이제 생명과학2 과목이 정말 재밌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든 공부를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생명과학2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느새 막 3시간씩이나 지나가 있고 막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2가 정말 재밌는 과목인데 또 한 가지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공부하면서 정말 천천히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거는 공부하는 만큼 무조건 또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생명과학2를 올해 수능에서 선택하시는 수험생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한마디만 하자면은 생명과학2라는 과목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이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론 요소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나오는 유형들이 똑같기 때문에 한번 이제 특정 유형을 이해를 하고 이 유형의 케이스를 거르는 원리를 이해를 잘 한다면은 그 뒤부터는 수월하게 풀 수 있거든요.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단식으로 아주 천천히 오르는 과목이 맞거든요, 성적이. 그 계단만 잘 넘으시면은 그 뒤부터는 정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꿀 과목이 될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추론형 유형들 하나씩 돌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수능 수석 이동건 2025학년도 수능 만점자 이승현 세종과 단과에서 생명과학2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서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